기후미식회 초대 손님을 모셔볼까요? 기후미식회 백과사전, 슬기로운 식생활의 길잡이, 백남정 식생활교육 인천네트워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기후미식회 백과사전 하면 되게 부끄러워하시면서 땅을 보세요. 슬기로운 식생활의 길잡이 하면 정말 멋쩍어 하시면서 웃으시는데 맞죠, 사실. 콩이 종류가 많잖아요. 네. 강낭콩, 렌틸콩, 완두콩, 땅콩. 이게 콩이 뒤에 붙으면 전부 콩인가요, 그냥? 전 땅콩은 왠지 콩 같지가 않아서. 땅콩도 콩입니다. 콩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그쵸. 혹시 그 숙맥이란 단어를 알고 계시나요? 이거 예전에 네. 저희 그 우리말 농업 전문가분께서 우리말 연구하는 분이 이게 모하고 보리하고 구별 못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뭐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콩숙자입니다. 아, 콩숙자, 콩하고 보리매. 보리를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거 진짜 바보다 그랬던 기억이 나네. 네. 지금 뭐 우리 거의 구별 못하죠. 네, 그러니까 콩하고 보리를요? 네. 아, 저희가 구별을 못할까요? 보면 일단 보리는 잘 모르시지 않나요? 보리 나달 이렇게 생긴 거 그거 아닌가요? 네, 나달 그냥 보리는 나달 보고 잘 몰라요. 그게 보리인지 뭔지. 아, 그런가요? 네, 네. 까봐야 아는 건가요? 보리인지 밀인지. 밀하고 보리는 생각보다 비슷하게 생겼다.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 숙맥인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콩하고 보리 이런 것들이 되게 흔하니까 잘 보고 알았는데 지금은 그냥 음식으로는 보지만 원물로는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 콩 숙자가 있는 것처럼 일단 숙자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콩 두자도 아시죠? 네, 그래서 네. 뭐 완두, 녹두, 대두 이런 그 콩두자가 붙은 것도 모두 콩이고 또 콩태자도 있어요. 그래서 서리태, 네, 백태 이렇게 태자가 붙은 것도 콩이고 의외로 콩이 되게 많죠. 그러면 숙주나물 할 때 숙주가 신숙주의 숙주가 아니라 콩숙자를 써서 숙주나물이겠네요. 그러면. 아, 그런가요? 네. 단백질하면 단연 콩인데 콩이 종류마다 단백질 함유량이 많이 다를까요? 이게 뭐 어떤 건 단백질이 많고 어떤 건 적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그게 네, 그렇게 많이 큰 차이가 먹어보면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네. 그 단백질의 함량에 따라서 쓰임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단백질이 많은 것들은 장을 담가 먹죠. 그 다음에 두부도 만들어 먹고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이 많은 것들은 네. 밥에 넣어 먹습니다.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완두콩? 네, 맞습니다. 완두콩, 뭐 네. 그 다음에 또 팥. 네, 팥도 팥밥. 이제 네, 단백질이 많기도 하지만 뭐 밥에 넣어 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 쓰임은 우리가 어떻게 먹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왠지 전을 부치는 게 탄수화물이 많을 것 같아요. 녹두 이런 거. 그렇죠. 네, 맞습니다. 녹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지방이 많은 콩은 기름으로 짜기도 하고 콩기름으로. 네. 그래서 그 쓰임이 많다는 건 그 안에 영양소도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영양소들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우리가 흔히 먹는 대두예요. 대두요. 네, 흰콩이라고도 얘기하고 메주콩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대두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선생님 왜 근데 두유 만들 때 대두를 썼는데 서리태를 쓰면은 이게 검은 콩이니까 머리가 탈모가 예방된다. 머리카락이 많이 난다면서 서리태 두유 인기가 있잖아요. 조금 더 비싸고. 네. 근데 그거는 진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일단 탈모의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서리태의 단백질이 다른 콩보다 함량이 높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그 머리카락은 단백질로 만들어지니 네. 단백질이 많은 콩을 먹으면 조금 더 머리에 좋을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 그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 같은 것들이 이제 탈모와 좀 관련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좀 풍부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그래서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해요. 보통 음식들은 치료제가 아닌 이상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 그럼 대두랑 서리태랑 보면 네. 단백질이나 지방이 대두가 더 많은데 네. 그러면 머리카락에 좋은 것도 대두이지 않을까? 저랑 비슷한 생각하신 분이 0233님 검은 콩 먹으면 검은 머리도 나나요? 그러지 않나요? 한번 드셔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험해보는. 네. 아, 그러니까 일단 대두나 서리태처럼 단백질 지방이 많은 것들은 네. 분명히 도움이 되긴 될 거다. 이제. 네. 근데 심지어는 그 머리카락은요 살찌는 거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아, 얘기해요. 정말요? 네, 어떻게? 제가 이제 몸무게가 좀 많이 늘었거든요. 아. 한 1년 사이에. 네네. 근데 머리를 하러 미용실에 갔더니 제가 머리에 힘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에 그랬더니 머리도 살쪘다고 아. 미용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머리카락도 네, 네. 살쪘다. 네, 근데 영양이 아무래도 풍부해지면 아. 머리카락의 상태도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제 다이어트냐 탈모냐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겠네요. 네, 모두 다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볶은 땅콩이나 검은 콩은 이게 과자처럼 놓고 먹잖아요. 이게 네, 과자 네. 먹느니 이 콩 볶은 거 먹는 게 더 몸에 좋다 이러면서 먹는데 음. 제가 이거를 과자 대신 막 먹다가 소화가 안 된 적이 있었어요. 너무 제가 이제 너무 많이 먹은 거죠. 입이 궁금할 때마다 검은 아. 콩을 계속 먹었더니 네. 이거는 사실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소화가 잘 되는 다른 방법으로 섭취를 할 수 있는 건지. 이제 콩 자체를 소화 못 시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런가요? 네네. 콩에 있는 특별한 그 항영양소 때문인데요. 네. 이제 피틴산 또는 사포닌은 들어보셨죠? 사포닌. 네, 그래서 팥 삶을 때 한번 그 첫물은 빼내고 둘째 우려내고 물 두 번째 맞아요. 에다. 그런 네. 게 이제 사포닌 때문이고, 근데 이것도 영양소기 때문에 또 항암에는 좋은 도움이 성분이고요. 되는. 네, 근데 소화는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피틴산이나 또는 트립신 억제제 같은 항영양소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소화를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양이 되는데 소화가 방해되는 건가요? 몸에 네, 좋은 맞습니다. 건데. 네, 네. 아, 어렵다. 그거 자체는 우리 몸에 영양소로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또 그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해요, 많이. 네. 그리고 단백질,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또 구조 자체도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흡수가 잘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 하면은 고기를 먹으라고 네. 영양사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똑같은 양의 단백질이어도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와서 흡수되는 흡수율이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고기가 흡수율이 조금 더 좋긴 합니다. 오, 그래요. 저는 네. 콩이 식물성이 더 흡수가 잘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콩을 발효를 하거나 어떤 요리를 해서 먹었을 때는 네. 또 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두부나 이런 네. 거는. 네. 그 발효할 때 미생물이 생기잖아요. 네. 그 미생물들이 이렇게 이제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는 항영양소를 분해해서 없애줘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아까 단백질이 있는 구조 자체가 흡수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잖아요. 네. 요거를 아주 잘게 잘 잘라서 소화되기 쉬운 덩어리로 아주 작은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게 미생물이 또 하는 아하. 일이에요. 그러니까 흡수되기 되게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또 우리가 그 미생물들을 또 프로바이오틱스 이렇게 부르니까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인가요? 네, 장에 들어와서 장의 유익균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장을 건강하게 하니까 또 흡수가 더 잘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을 잘 먹는 방법은 결국 장류나 이렇게 발효식품을 만들어서 네, 먹는 맞아요. 거였겠네요. 발효식품을 만들어 먹거나 또 두부처럼 좀 갈아서 끓여서 소화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네. 밥에 넣어 먹는 콩이 소화가 제일 안 되는. 그러면 갈아서 먹는 거면 두유는 괜찮겠네요. 두유는 좀 아하. 낫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콩을 다르게 먹는 방법이 많이 발달을 했었나 봅니다. 그렇죠? 네, 두부나 그렇죠. 두유나 네.
된장. 그러니까 되게 현명하신 것 같아요. 영양소는 섭취하되 소화가 잘 되도록. 네, 잘 되는 방식으로 가열이나 또는 뭐 발효를 시켜서. 네. 지금 4588님이 우리 아들은 운동 열심히 하더니 생두부를 주면 우와 하면서 먹어요 그랬는데 저도 생두부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4588님 생두부를 그렇게 막 먹어도 되는지는 저희가 2부에서 백남정 선생님과 또 이어서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렌틸콩이 정말 거의 모든 연예인들이 인터뷰할 때 네. 나왔었어요. 렌틸콩으로 뭐 해서 먹는 거. 네. 근데 이것도 어차피 수입 콩일 텐데 국내산 콩보다 더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렌틸콩이 정말 그렇게 특별한 영양소가 있을까요? 렌틸콩은 탄수화물이 의외로 많고요. 식이섬유가 좀 많아요. 그래서 렌틸콩에 왜 열광하나 봤더니 아마 그 콩에 기대하는 어떤 영양소가 다른 것 같아요. 외국이랑 우리나라랑.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콩을 먹으면서 탄수화물을 섭취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단백질 보통, 네, 원으로 콩을 그렇죠. 먹을 단백질을 보충하려고 주로 콩을 많이 먹죠. 근데 육식을 주로 하는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육식을 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위해서 콩을 먹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아하. 그러면 이제 탄수화물 대신에 밀이나 뭐 이런 거 대신에 렌틸콩을 먹으면 밀보다는 렌틸콩이 건강하겠죠. 탄수화물이 밀보다 적고 거기에 식이섬유는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쓰임이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렌틸콩을 외국에서 좋아하는 거는 그 나라 식단의 구성 안에서 렌틸콩의 자리매김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굳이 밥에 렌틸콩까지 넣어서 드시는 건 조금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콩을 넣어서 드실 거면 렌틸콩보다는 서리태 같은 것들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단백질 원으로는 맞아요. 우리 전통 콩들이 더 맞다. 네, 대두나 서리태가 단백질은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또 보면 그래서 렌틸콩 우리나라도 콩이 좋은 게 많은데 왜 렌틸콩이 세계적으로 유행했을까를 보면 그 나라에서의 쓰임이 일단 그렇고 우수하다라는 느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아마 마케팅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늘 식품업계에서는 새로운 것들을 수입하고 그거를 팔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옛날 거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 더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출연 못합니다. 새로운 상품이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마케팅하고도 연결이 돼서 렌틸콩이 그렇게 선풍적이지 않았을까?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영양적으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던 콩들이 더 우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탄수화물하고 단백질하고 지방을 본다면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뭐 약콩, 백태, 서리태 이런 것들이 더 높다. 그렇죠. 미국에서는 대두 안 먹거든요. 아, 그렇죠. 네, 맨날 고기 먹는데. 맞아요. 대두 안 먹고 거기서 먹는 미국에서 먹는 콩은 뭔지 아세요? 어떤 콩일까요? 완두콩. 아, 탄수화물이 네, 많은 맞아요. 완두콩.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떻게 먹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죠. 그래서 대두는 수출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크나 이런 거 보면 옆에 완두콩 삶아서 옆에 놔두고 그쵸, 그랬구나. 네. 그러면 선생님 이집트의 병아리콩 이것도 유행했었는데 네. 이것도 렌틸콩하고 비슷한 걸까요?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도 탄수화물이 좀 많아요. 그리고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러니까 단백질원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단백질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는 콩들이 단백질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요. 식이섬유는 우리 김치로도 많이 먹으니까 그렇죠. 굳이 콩까지 서로 그 영양소의 성분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질문하셨던 분도 있었는데 검은 콩 네. 먹으면 머리카락이 안 빠진다. 탈모에는 검은 콩. 저도 이거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검은 콩과 머리카락의 관계. 네, 그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결론은
콩에 있는 여러 가지 호르몬을 촉진하는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양의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탈모를 예방할 수는 있다. 하지만 탈모의 치료제로서는 그닥 효과를 본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은 거의 없고요. 그냥 네.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뭐 단백질이 많고 그다음에 비타민 E가 또 모낭세포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해서 이제 네. 탈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철분도 마찬가지. 철분 결핍일 때 또 탈모가 오거든요. 네. 근데 철분이 많으니까 탈모 예방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냥 꾸준히 섭취해서 좋은 환경을 탈모가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인 거지. 네. 이게 무슨 약처럼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죠. 약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맞아요. 또 예방에 도움은 된다. 네, 치료제는 아닌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콩은 많이 먹으면 이제 소화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량 하루 한 줌 정도를 꾸준히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선생님께서 소화에 부담이 되죠 하면 괜히 들으시는 분들이 콩 소화가 안 되나 하실 수 있는데 선생님의 기준은 많이 먹었을 때. 네, 그렇죠. 그렇죠. 한 줌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데 사실 콩을 한 줌도 안 먹죠. 우리가 어떨 때는 하루에. 네. 그래요. 이소플라본이나 철분이 있다는 건 이게 갱년기 여성들한테도 좋은 거겠네요. 좋죠. 그러면. 검은 콩이 네. 좋다고 합니다. 이소플라본이나 뭐 이런 철분 이런 것들은 대두에도 많이 있습니다. 대두에도 네, 검은 콩만이 아니라 네. 전통 콩을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또 콩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검은 콩두유, 완두콩두유 이렇게 일부러 챙겨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뭐 두유 열심히 먹는데 두유를 사서 먹지 못하게 됐어요, 언젠가부터. 마트에서 두유를 살 때 이렇게 뒤에를 보면은 콩이 네. 국산 콩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첨가물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단맛이. 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또 그 두유를 그냥 드실 텐데 몸에 좋은 거 드시려고 두유를 드시는데 거기 수입 콩일 때 이 경우 GMO가 뭐 건강에 해롭다는 결과는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GMO 콩인 거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네, 네. 오. 콩을 많이 수입을 하긴 하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은 이제 사료용으로 쓰이고 한 4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를 이제 가공해서 쓰는데 네. 콩으로 쓰는 것들이 대부분 직접적으로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것들은 GMO가 단백질 유전자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단백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것들은 100%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콩 기름 뭐 네. 이런 것처럼 단백질이 완전히 제거된 다른 성분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냥 두유 또 뭐 장 이런 것들에는 다 혹시나 GMO 원재료를 썼으면 GMO를 표기해야 됩니다. 그 탈지 대두 이렇게 네, 돼 네. 있더라고요. 탈지 대두도 GMO 콩을 쓰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GMO 표시 의무제가 되면서 탈지 대두도 중국에서 가지고 온 것. 그래서 GMO 아닌 콩이 많은 거죠. 이거 제가 그동안 그럼 잘못 알고 있었네요. GMO를 지금은 다 표기하게 돼 있어가지고 네. GMO 콩을 식품의 재료로 쓰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건가요?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 이게 조금 어려운가요? 어렵네요. 그러면 예. 이제 콩을 들여왔어요. 네. 콩으로 가공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콩 기름이 있죠. 네. 콩 기름은 기름만 남아 있어요. 콩 기름에 단백질 성분은 없거든요. 그럼 얘는 표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콩으로 된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된장이 되게 중요한데 된장이 양조로 만든 장이냐? 양조는 단백질 성분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아미노산 성분이. 그러면은 얘는 표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 말고 산분해 간장이라고 화학 간장 전에 얘기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화학 간장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거든요. 완전 분해를 시켜놔서 염산이.
그럴 때는 GMO를 써도 단백질 성분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표기를 믿고 먹어도 된다. 그렇죠. 두유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냥 갈은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냥 갈아서 또는 조리를 해서 먹는 음식은 괜찮다. 그런데 거기에 뭔가 정제 과정을 거치는 우리가 먹는 식용유는 정제유거든요. 근데 제가 식용유 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뭔가 화학약품을 넣어서 일정 성분을 뽑아내는 재료의 원재료를 썼을 때는 표기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심하고 뭐든 다 먹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쵸. GMO 콩으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GMO 콩으로 기름을 만들거나 뭔가 화학적 정제 작용을 거쳐서 만들었을 때는 GMO 단백질이 없기 콩인데도 때문에, 네. 표기를 안 하기 때문에 네. 그 경우에는 수입 콩이면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에서는 먹거리 관련된 단체들에서는 단백질이 남아있든 남아있지 않든지 간에 원재료를 GMO로 썼으면 GMO 표기해라. 기름에도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지금은 정부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진 않죠. 아직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네. 노래 나가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헷갈리시죠? 네. 전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부나 두유는 GMO 콩을 거의 안 써요, 지금. 그리고 장류도. 왜냐하면 단백질이 남아있는 건 GMO를 표기하라고 규정이 정해져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성분을 보시고 믿고 드셔도 되고 중국산 GMO 콩이 아닌 중국산 저렴한 대두로 활용을 한다고 하니까 문제는 기름인 거죠. 그럼 선생님. 네. 기름의 경우는 GMO 콩을 써도 표기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단백질이 안 남아서 이 경우는 좀 수입 콩일 경우 조심해서 봐야 된다. 네, 콩기름 뭐 100%라고 보시는 게 100% 맞습니다. 콩기름 네, 100% 그래서 GMO다. 네, GMO 기름은 세 가지. 콩기름, 옥수수 기름, 그다음에 까놀라유 이렇게 세 가지는 GMO입니다. 네. 9149님이 종자 개량이랑 유전자 변형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종자 개량은 네. 같은 품종끼리 좋은 유전자들을 주고받는 거고요. 유전자 변형은 박테리아에서 좋은 성분을 뽑아서 식물에 주입을 한다든가 아하. 동물에 주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완전히 종이 다른 것들과 결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변형 GMO가 이제 위험하다고. 어떻게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른다 하고 네, 경계를 맞습니다.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종자 개량하고. 그리고 5322님이 50대 주부인데요. 갱년기 증세가 좀 심해서 운동과 함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습니다. 콩을 워낙 좋아해서 두부, 비지, 청국장, 두유 많이 먹고 있어요. 선생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골다공증에도 콩이 좋나요?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좋습니다. 간결한 답변.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네, 골다공증에는 우리 음식으로 섭취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골다공증 치료할 때 반드시 운동을 해야지만 네, 뼈가 튼튼해집니다. 네, 운동이요. 네. 그리고 한종애님이 콩 종류는 다 좋아하는데요. 땅콩은 한 알만 먹어도 위가 싫다고 반응합니다. 다른 콩은 괜찮은데 찐탕콩, 찐땅콩, 볶음탕콩 모두 그렇습니다. 섭취 방법을 다르게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억이 안 땅콩이. 나는데요. 땅콩이 이렇게까지 위가 싫다고 반응을 하면 네, 아무래도 땅콩이 의외로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냥 단순히 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약간의 알레르기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요. 네. 그럼 알러지는 이거는 알레르기인지는 내과나 피부과에 가서 검사를 네, 해봐야 검사를 되겠죠. 해봐야 되는데 그냥 몸이 안 좋다고 느끼는 음식은 안 먹으면 먹는 되는 게 좋다. 거죠. 네. 네. 6737님 새싹 문자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렌틸콩 뭐니 해도 신토부리 우리콩 서리태가 제일 맛있고 단백질도 우수하네요. 그러셨는데 우리 전통 음식에 맞는 게 이제 우리나라 콩이겠죠. 렌틸콩으로 두부 만들려면 아무래도 단백질도 적고. 네, 단백질 적으면 두부 잘 안 만들어지죠. 그래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유난히 콩을 싫어하는데 저도 어릴 때 콩 안 먹었거든요.
근데 밥에 콩을 넣으면 콩만 골라 놓는 경우도 많고요. 아이들이 콩을 싫어하는데 먹이고 싶을 때 맛있게 먹이는 비결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선생님? 이거 되게 어려워요. 아. 왜냐하면 몸에서 아이들이 콩을 싫어하는 이유가 앞에서 잠깐 얘기한 거랑 좀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요. 콩에는 소화가 잘 안 되는 성분들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네, 소화를 네. 소화를 방해하는 성분들이.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은 특히 소화기계가 약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하니까 자기가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음식들에 대한 거부 반응일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안 먹는 게 좋죠. 그리고 콩은 싫어하지만 두부는 먹잖아요. 네. 두부는 괜찮은 거죠. 두부는 한번 갈아서 이게 모든 것들은 갈면 소화되기 쉬운 형태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소화되기 쉬운 형태가 됐는데 그걸 또 가열해서 더 부드럽게 만들어요. 더 조직을 느슨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네. 더 소화가 잘 되겠죠. 그래서 콩을 억지로 먹일 필요는 없고요. 그냥 두부를 주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콩을 싫어하고 안 먹는 게 예전에 선생님 나오셔서 몸이 음식 지혜가 있다고. 영양지혜가 영양지혜. 있다. 네, 맞아요.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되네요. 그 또 여기 보니까 네. 선생님 질문 드릴게요. 이거 최숙자님 이름 밝히고 집에서 만드는 두유가 싱거우니까 소금으로 간을 하는 게 나은가요? 설탕으로 하는 게 나은가요? 궁금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먹는 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콩국수에 설탕을 넣는 지역이 맞아요. 있고 소금을 넣는 지역이 있죠. 그러면은 콩국을 기준으로 해서 그 지역은 그렇게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입맛이 좀 다른 거죠. 저는 그래서 두유 단 거 잘 못 먹겠어요. 저는 소금만 넣어 먹었거든요. 저도요. 소금을 넣으면 단맛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죠. 네, 맞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최숙자님.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드셨나요? 최숙자님 고향이 강원도였다고 기억하는데 저는 소금, 백남정 선생님도 소금.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설탕을 넣어서 드시는 광범위한 지역이 있습니다. 충청도, 전라도 쪽에서 설탕을 많이 넣는 것 같더라고요. 두유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백남정 선생님과 단백질의 대표 주자 콩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문자나 밴드에 남겨주세요. 선생님께 또 모아뒀다가 오시면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환절기에 건강 잃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